70대 후반의 이녹은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왔다. 집은 한때 이 동네에서 손꼽히는 저택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담쟁이 넝골이 벽을 타고 올라가고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현관문에 노쇠 손잡이도 녹이 슬어 얼룩져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너무 커서 집 전체를 어둡게 들이웠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사업을 핑계로 외국에서 지낸다. 정확히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한 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이녹은 그것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아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올 뿐이었고 그마저도 통화는 5분을 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 선영이 이 집에 들어와 돌본 지 벌써 3년째였다. 선영은 35살의 단정한 여인이었다. 키가 작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은 예리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이녹의 약을 챙겨주고 끼니를 거르지 않게 했으며 병원 갈 때도 함께 따라갔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녹 씨 복이 많다며 부러워했다. 이런 시대에 시어머니를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있느냐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겉보기엔 효성 깊은 며느리였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매일같이 갈라진 금처럼 삐걱댔다. 아침부터 시작되는 작은 다툼들이 있었다. 이녹은 된장찌개는 짜게 끓여야 한다고 했지만 선영은 건강을 생각해서 싱겁게 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녹이 TV 채널을 트로트 방송으로 돌리면 선영은 슬쩍 뉴스로 바꿔놓았다. 세탁물을 넣을 때도 이녹은 마당에 널어야 햇볕을 제대로 받는다고 했지만 선영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에서 말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녹은 늘 내가 이 집 주인이다라며 고집을 부렸고 선영은 이제는 세대가 바뀌었다며 은근히 저항했다. 이녹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 내가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는데 고작 3년 산 네가 뭘 안다고 그래? 하지만 선영도 만만치 않았다. 어머니,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전 방식으로는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단호함이 있었다. 갈등은 자잘한 언쟁으로 쌓이다가 어느 순간 집 안 깊숙한 지하 수도실에서 터져나왔다. 그곳은 늘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고 곰팡이 냄새가 풍겨오는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공간이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가팔랐다. 나무로 된 계단은 밟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벽에는 습기 때문에 얼룩이 져 있었다. 형광등 하나가 간헐적으로 깜빡거렸고 그 불빛 아래서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렸다. 수도실 안쪽에는 굵은 배관들이 얽혀 있었고 보일러와 물탱크가 웅크리고 있었다. 바닥은 항상 축축했고 구석에는 이름 모를 이끼가 자라고 있었다. 이녹은 그 공간이 싫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혼자 내려가기를 꺼렸던 곳이었다. 하지만 선영은 다르게 보였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부터 지하실에 관심을 보였고 가끔 혼자 내려가서 무언가를 살펴보곤 했다. 청소 때문에요 라고 말했지만 이녹은 그녀의 눈빛에서 다른 무언가를 읽었다. 호기심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모를 감정이었다. 어느 날 이녹은 선영이 몰래 지하 수도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날은 특히 더웠던 여름날이었다. 이녹은 낮잠을 자다가 문득 깨어났는데 집안이 이상하게 조용했다. 선영의 목소리도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궁금해진 이녹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도 부엌도 비어 있었다. 화장실에도 없었다. 그때 지하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녹은 숨을 죽이고 계단 위쪽에서 아래를 내려다봤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선영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고 수도관 근처의 흙바닥을 파고 있는 것 같았다. 이녹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선영은 무언가 작은 것을 구멍에 넣고 다시 흙으로 덮었다. 그리고는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한 후 계단 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녹은 황급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워 잠든 척했다. 선영이 지하에서 올라와 복도를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세수를 하는 것 같았고 곧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이녹은 더 이상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다. 이상한 점은 선영이 무언가를 수도관 밑에 묻고 나온다는 것이었다. 인옥은 밤새 뒤척였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영의 행동을 관찰했다. 며칠에 한 번씩 선영은 지하로 내려갔다. 그리고 매번 작은 무언가를 가져가서 묻는 것 같았다. 때로는 봉투에 쌓인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상자 같기도 했다. 인옥은 섬뜩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전현이 날 치우려는 게야. 그녀의 상상은 점점 극단으로 치달았다. 혹시 선영이 독을 묻어두는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해치려는 증거를 숨기는 건 아닐까? 인옥은 한국의 사극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떠올렸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는 이야기, 유산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이야기들 말이다.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졌고 며느리와의 말싸움은 점점 거칠어졌다. 인옥은 선영의 모든 행동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선영이 내준 약은 먹지 않았고 그녀가 끓인 음식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어머니, 왜 약을 안 드세요? 라고 선영이 물으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식사 시간에도 긴장감이 들었다. 인옥은 선영이 자신의 접시에 몰래 무언가를 탄 것은 아닌지 의심했고 선영은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다. 어느 날 밤 인옥은 참지 못하고 직접 지하로 내려가 보기로 했다. 선영이 깊이 잠든 새벽 이시경이었다. 인옥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은 낮보다 더 으스스했다. 보일러의 작동 소리와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들렸다. 인옥은 선영이 파던 곳을 찾기 시작했다. 수도관 근처의 흙바닥을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최근에 파고 묻은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였다. 갑자기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선영이 깨어난 것 같았다. 인옥은 황급히 손전등을 끄고 숨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인옥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다행히 선영은 화장실에 다녀온 것 같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결국 어느 비 오는 날 밤 갈등이 폭발했다. 인옥이 또다시 지하실을 의심한다며 소리를 지르자 선영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다. 어머니, 그만해주세요.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인옥은 믿지 않았다. 거짓말하지 마. 네가 뭘 숨기는지 다 안다. 그 순간 선영의 얼굴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보여준 참을성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어렸다. 어머니가 그렇게 나오시면 어쩔 수 없네요. 선영은 인옥의 팔을 잡았다. 생각보다 힘이 셌다. 뭐 하는 거야? 나. 인옥이 소리쳤지만 선영은 그녀를 지하실로 끌고 내려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인옥은 저항했지만 선영의 소나기는 단단했다. 어머니, 이제 좀 조용히 계셔야죠. 물소리랑 함께라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서늘했고 인옥의 몸은 차갑게 젖어들었다. 비가 내리는 소리가 지하실까지 들려왔고 형광등은 여전히 불안정하게 깜빡거렸다. 지하 수도실 문이 철컥 닫히자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인옥이 겁에 질려 울거나 애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선영은 당황했다. 대신 인옥은 비명 대신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지하실의 습한 공기를 갈랐고 배관 사이로 메아리 쳤다. 크크크 하아. 인옥의 웃음은 점점 커졌고 광기 어린 것처럼 들렸다. 네가 그 비밀을 아느냐. 인옥의 목소리에는 이제까지 들어본 적 없는 여유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니었다. 갑자기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았다. 선영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계획했던 시나리오와 전혀 달랐다. 시어머니는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 왜 오히려 여유를 부리는 걸까? 인옥은 흐느끼듯 웃으며 벽을 두드렸다. 콘크리트 벽이 둔탁하게 울렸고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의 뼈대를 통해 퍼져나갔다. 여기 내 시아버지 숨겨놨던 거 모를 줄 알았지? 네가 처음부터 노린 건 그거잖아.
이녹의 말에 선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녀가 알고 있다는 뜻이었다. 3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사실 선영이 이 집에 온 이유는 단순히 효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왔다. 남편은 술에 취하면 가끔 옛날 이야기를 했다. 아버지가 젊었을 때 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집 어딘가에 숨겨뒀다는 이야기였다. 그 돈은 상당한 액수였고 지금도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라고 했다. 선영은 처음에는 농담으로 들었지만 점점 궁금해졌다. 그녀가 수도관 밑에 묻었던 건 오래된 돈 뭉치가 아니라 수십 년 전 사라졌던 여인의 유품이었다. 선영이 우연히 발견한 것은 낡은 가죽 지갑, 금반지 몇 개,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었다. 편지를 읽어보니 그것은 이녹의 남편이 숨겨뒀던 비밀이었다. 그는 젊었을 때 다른 여자와 관계를 가졌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그녀의 유품을 몰래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영은 이 유품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자니 충격이 클 것 같았고 그렇다고 버리기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물건들이었다.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 다시 묻어두고 있었던 것이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제대로 처리하려고 했다. 그 사실을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을 때 선영의 등골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던 거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그 여자가 사라졌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 내 시아버지가 어디에 뭘 숨겼는지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선영이 물었지만 이녹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더욱 섬뜩하게 웃었다. 네가 여기 온 이유도 알고 있다. 돈을 찾으려고 온 거지? 하지만 네가 찾은 건 그게 아니잖아. 그 불쌍한 여자의 유품들이었지. 선영은 이제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가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어머니는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녹의 웃음이 점점 작아졌다. 왜 말했겠느냐. 그 여자는 이미 죽었고 내 시아버지도 죽었는데 그리고 너도 곧 이녹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끝났다. 그 순간 선영은 새로운 공포를 느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가둬놨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반대는 아닐까? 혹시 자신이 함정에 빠진 건 아닐까? 지하실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두 여인 사이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형광등이 깜빡거릴 때마다 그림자가 춤을 췄고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는 마치 시계 초침처럼 규칙적으로 들렸다. 선영은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만 뭔가 이상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지 않았다.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 속에서 두 여인의 숨소리가 뒤엉켰다. 지하실의 습한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형광등의 불빛은 더욱 불안정하게 깜빡거렸다. 선영은 문손잡이를 다시 잡고 힘껏 돌려봤지만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패닉이 밀려왔다. 어머니, 문이 안 열려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들었다. 이녹은 여전히 차갑게 웃고 있었다. 당연하지. 내가 미리 준비해둔 거니까. 그녀의 말에 선영은 소름이 돋았다. 시어머니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이녹이 만든 덫에 걸린 것이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군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녹은 고개를 끄덕였다. 3년 동안 네가 뭘 하는지 다 지켜봤다. 네가 돈을 찾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도 알고 있고 그 유품들을 어떻게 처리하려 했는지도 알고 있어. 수도실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세대와 세대가 서로의 죄와 비밀을 물려받는 무덤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녹은 천천히 구석으로 걸어가더니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선영이 찾던 돈뭉치가 들어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칼 하나가 있었다. 이걸 찾고 있었지? 이녹이 돈뭉치를 흔들었다. 하지만 이 돈에는 피가 묻어 있어.
내 시아버지가 그 여자를 죽이고 빼앗은 돈이거든. 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줄곧 찾던 것이 살인과 관련된 돈이었다는 뜻이었다. 그 여자는 내 시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였어. 하지만 욕심을 부리다가 배신했지. 그래서 내 시아버지가 이녹이 칼을 집어들었다. 오래되어 녹슨 칼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다. 이 칼로 죽였었어. 그리고 시체는 이 집 마당 어딘가에 묻었지. 선영은 이제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3년 동안 살았던 집이 살인 현장이었고 마당 어딘가에는 시체가 묻혀 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가만히 계셨어요? 이녹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가만히 있었다고? 아니야. 난 네가 진실을 알아낼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도 지켜본 거고. 그녀는 칼을 선영에게 향했다. 하지만 넌 돈만 찾으려 했어. 그 죽은 여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지. 선영은 문을 나서려 했지만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온몸이 굳었다. 선영아, 네가 날 가뒀다고 생각하지 마. 이 집에 묶인 건 내 쪽이야. 이녹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아니, 다른 무언가 같았다. 그 순간 수도관이 터지듯 요란한 소리가 났다. 굵은 배관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바닥에 고이더니 순식간에 발목을 적셨다. 어머니, 빨리 나가야 해요. 선영이 소리쳤지만 이녹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칼을 들고 서서 물이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물은 점점 불어나며 두 여인을 삼켜갔다. 물의 높이가 무릎까지 올라왔을 때 선영은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집에는 그녀들 둘뿐이었고 동네 사람들은 비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어머니, 제발. 선영이 애원했지만 이녹은 오히려 웃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야. 이 집의 저주는 끝나지 않아. 내 시아버지가 죽인 그 여자의 원한은 아직도 남아있거든.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을 때 형광등이 마침내 꺼졌다. 지하실은 완전한 어둠에 휩싸였다. 어둠 속에서 두 여인의 목소리가 섞였다. 선영의 절망적인 비명과 이녹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울렸다. 지하 깊숙이 스며든 물소리 속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은 채 영원히 이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집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아무도 직접 확인하러 가지는 않았다. 그 오래된 집에는 늘 이상한 소문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었다. 지하에서는 여전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메아리쳤고 두 여인의 이야기는 집의 어둠 속에 영원히 잠겨버렸다.